영화 여왕의 집. 김도윤과 제인은 점쟁이로부터 단서를 찾아내고 황기찬을 유인해 그의 범죄를 자백하게 하기 위해 뇌물을 사용한다. 최근 세리의 과거 때문에 황기찬과 세리는 계속해서 격렬하게 다투고 지호도 부주의로 인해 학교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다. 황기찬의 어머니는 이러한 불운한 일들이 귀신 때문이라고 믿는다. 미신에 깊이 빠진 황기찬의 어머니는 황기찬을 데리고 점쟁이 집에 가서 평안부적을 구하려 한다. 황기찬은 이런 미신을 믿지 않지만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행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인과 김도윤이 설계한 함정에 빠지고 황기찬은 자신이 김도희와 강규철 회장을 살해했다고 스스로 입으로 자백한다. 사건의 전개는 어떠한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세리의 정체가 점차 드러나면서 세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황기찬은 극도로 분노한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바로 그때 지호의 담임교사가 지호를 집으로 데려온다. 부주의로 인해 지호는 넘어져 손발이 온통 긁히고 상처투성이가 된다. 이 일로 황기찬의 어머니는 크게 초조해하며 황기찬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서 말한다.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집은 어머니와 너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여기로 이사 온 뒤로 어머니는 계속 불안하고 춥고 음산한 기분이 들어. 황기찬, 혹시 내 장인의 영혼이 아직 이 집에 있는 게 아닐까? 황기찬은 대답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있어요? 저 이미 충분히 지쳤어요. 제발 더 이상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황기찬의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한다. 이 녀석아, 어떻게 네가 신령을 모독할 수 있니?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쟁이가 예언한 것과 똑같다는 걸 모르니? 그날 어머니가 점을 보러 갔을 때 생각해봐. 그들이 너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어떻게 네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었겠니? 신을 섬기면 영험이 있는 법이야. 빨리 짐을 챙겨. 어머니 따라가자. 어머니가 너를 데려가서 부적을 만들어줄게. 황기찬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안 가요. 어머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황기찬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황기찬을 세게 때리며 말한다. 세상에,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잠깐 다녀오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내가 이 집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야 네가 만족하겠니? 너 안 가면 너 혼자 여기서 살아. 나는 따로 나가서 살 거야. 황기찬은 어쩔 수 없이 말한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일이 많아서 죽을 지경인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황기찬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분이 말했어. 지호가 은호의 영혼에게 해를 입을 거라고. 지호에게 무슨 일도 일어나지 하고 싶으면 어머니 말대로 해. 알았니? 어머니 먼저 나갈게. 빨리 준비해서 어머니 데려가. 알겠어? 황기찬은 본래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지호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한다. 황기찬은 차를 몰아 어머니를 점쟁이 집으로 데려간다.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며 눈이 따갑다.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화려한 색채와 반짝이는 불빛이 그를 소름 끼치게 한다. 그는 점쟁이를 본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점쟁이가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황기찬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점쟁이는 말한다. 너는 여기 왜 왔느냐? 내 손은 이미 더럽혀졌다. 누가 너를 이곳에 들이게 했느냐? 황기찬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제발 제 불쌍한 아들을 도와주세요. 그 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 사람의 영혼 때문이에요. 점쟁이는 황기찬을 향해 돌아서며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그를 마주한다. 황기찬은 약간 두려움을 느낀다. 내 손은 피로 물들었다. 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두 사람의 피다. 그들의 두 영혼이 너를 따라다닌다. 언제나 어디서나. 너는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 황기찬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며 손을 휘저으며 말한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 거짓말이에요. 다 사라져. 나를 따라오지 마. 점쟁이는 말을 잇는다. 아, 아니지. 두 사람이 아니야. 어린 아이도 하나 있지. 그 아이는 계속 너를 아빠라고 부른다. 그 아이는 너무 춥다고 말한다. 그날 네가 그 아이를 데려가 엄마를 찾게 해줬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황기찬은 즉시 은호를 떠올리며 무릎을 꿇고 말한다. 은호, 너지? 맞지? 아빠가 미안해. 정말로 네게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어.
아빠는 너를 너무 그리워했고 스스로를 자책했어. 네가 여기 있다면 제발 아빠를 용서해 줄래? 점쟁이는 다시 말을 이어간다. 그 아이는 떠났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남아 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다.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들이 너를 그렇게 증오하는 거지? 황기찬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소리친다. 세상에, 혹시 강규철 회장인가? 정말로 그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녔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거지? 강규철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 집에 사는 게 억울하신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와 황기찬을 원망할 순 없어요. 이해는 이미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했는데 왜 아직도 그를 놓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점쟁이가 자신이 해친 사람들을 언급하자 황기찬은 떨면서 뒤로 물러나 어머니 등 뒤에 어린아이처럼 숨는다. 황기찬의 어머니는 말한다. 황기찬, 겁내지 마. 네가 뭘 잘못했어? 빨리 일어나. 점쟁이는 눈을 부릅뜨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황기찬에게 다가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한다. 왜 나를 죽였지? 왜 내 제인을 해쳤지? 왜? 왜? 황기찬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애원하며 말한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일부러 장인어른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 장인어른이 저를 몰아붙였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은 저와 세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저를 YL 그룹에서 쫓아내려 하셨죠. 저는 모든 걸 잃을 수 없었어요. 빈손으로 떠날 수도 없었고요. 장인어른이 저를 인정해 주길 바랐지만 장인어른 눈엔 제가 그저 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왜 저를 탓하는 겁니까? 황기찬의 자백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말한다. 황기찬, 방금 뭐라고 했어? 정말로 네가 제인의 아버지를 죽게 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 있니? 업보가 두렵지 않니? 빨리, 빨리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황기찬은 어머니 말을 듣고 비웃으며 침착함을 되찾고 말한다. 맞아요. 이제 그는 유령이잖아요. 유령이 저를 어쩌겠어요? 살아서도 저를 이기지 못했는데 죽어서야 뭐겠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장인어른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줄 겁니다. 장인어른의 딸과 미란, 그리고 그 쓸모없는 오빠까지 YL 그룹에서 쫓아낼 거예요. 장인어른이 이룩한 모든 걸 제 것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너, 도희, 네가 여기 있다면 말해주지. 너도 나를 어쩌지 못해. 네, 그 쓸모없는 오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실패가 어떤 건지 맛보게 해줄 거야. 황기찬의 어머니는 아들이 점쟁이 앞에서 무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꾸짖는다. 이 녀석, 도대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만해.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점쟁이에게 용서를 빌며 가족의 평안을 위해 부적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한다. 황기찬을 데리고 그곳을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황기찬이 자백한 내용에 충격을 받아 말한다. 황기찬, 방금 네가 한 말이 정말이야? 정말로 그를 죽인 거야? 세상에 다행히 어머니가 평안 부적을 받아왔으니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그러면 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 순간 황기찬이 떠난 직후 제인과 김도윤이 모습을 드러낸다. 황기찬의 자백을 들은 제인은 극심한 고통에 빠져 오열하며 당장이라도 황기찬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한다. 김도희의 오빠인 김도윤 역시 황기찬이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범인임을 알고 극도로 분노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사실 제인과 김도윤은 황기찬이 제인의 아버지와 도윤의 여동생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단서를 찾아내고 이 연극을 계획했던 것이다. 제인은 분노에 차 말한다. 황기찬, 실컷 웃어. 내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직접 너와 그 여자를 지옥으로 보낼 거야. 황기찬의 약점을 진 제인이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 황기찬을 함정에 빠뜨릴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